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야겠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가 이제 6번째 수업이거든. 오늘 6번째 수업인데 6번 수업하면서 일단 전원이 숙제를 다 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원이 단어를 다 통과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전원이 다 출석한 것도 지금 찾기가 어려워. 지금 심지어. 오늘 이제 사실 지금 진도가 좀 빡빡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책을 얼른 끝내야 돼요. 근데 이 빡빡한 진도 상황에서 좀 중요한 얘기라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 이제 제가 그 정규 수업 때 특히 정규 수업이든 내신 수업이든 똑같은데 웬만하면 내가 이제 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업 나가기도 바빠갖고. 근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그래도 나랑 이제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수업을 했잖아. 그럼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느낀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야. 저 새끼 약간 좀 도라이 같다. 뭐 아니면은 뭔가 잘못 건들면은 물리겠다. 뭐 여러 가지인데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주의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물어봐. 선생님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고3 애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물어보는 줄 알아? 그거를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줄 알아? 그래도 이 자식이 뭔가 희망 고문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얘가 진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하면은 진짜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왠지. 그래서 애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 고3 애가 예를 들어서 올해 고3은 아닌데 고3 애가 육목평이 끝났는데 육목평에서 막 5, 6등급 이렇게 나왔어. 평균. 근데 얘가 이제 그럼 수능까지 뭐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5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근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쌤 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와서 물어봐. 그럼 나는 뭐라고 할까? 당연히 안 되지. 지금 150일 남았잖아. 150일 동안 네가 열심히 하고 인서울? 이건 안 되지. 150일은 안 되는데 500일이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나한테 와갖고 그래도 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걸 이제 나한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게 좀 있어. 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현은 고3 애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근데 원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현강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이제 민망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나한테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해. 그래서 애들이 자꾸 DM 보내놓고 나한테 막 그런 걸 물어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이제 좀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될는지 모르겠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써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장 현실적인 루트, 정말 현실적인 루트를 한번 말해볼게. 자, 이게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야. 가장 일반적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일반적 케이스. 자, 중학교 때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한다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어찌됐든간 대충 하든 아예 안 하든 결국 고등학교 와서 조지는 건 똑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서렁서렁해도 그래도 70 정도는 나오거든. 70 정도. 아무리 70점 이상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예 안 하면은 이제 이 점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내신 대비 한 2주만 공부해도 그래도 이 점수는 나온다는 거야. 대부분의 과목.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1 처음에 1학기 때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다. 왜? 이제 중학교 끝났으니까 이제 리셋 됐잖아. 이제 리셋 되기도 했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좀 성적 좀 잘 받아야지. 다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모든 학생이.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나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학종이다 보다 얘기는 들었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부장할 사람, 뭐 아니면 뭐 반 회장할 사람, 뭐 이런 거 말할 때 생기부에 써줄게. 그럼 생기부에 뭐 어떻게 들어가야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손 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뭔지도 몰라. 고2 되면 아무도 손 안 들어. 이제 다 아니까. 근데 고1 때는 막 애들이 손 들고 막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1 때, 특히 1학기 때는 애들이 다 열심히 해. 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열심히 해. 근데 이게 웬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분량도 다르고 이게 막 잽이 완전 달라. 니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뭐 할 게 많아. 뭐 동아리도 해야 되는데 뭐 자율활동도 있대, 뭐 새로특기 상인가 뭐 챙겨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신 대비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뀌냐 이제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야. 하던 대로 하는데 내가 한 70 정도 나왔어서 중학교 때 예를 들어, 그럼 고등학교 때는 한 40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학기 성적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감을 잡은 거지. 아, 그냥 나도 딱 요 정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은 이제 내가 좀 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생각을 못 하지. 변화를 하려면은 정말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 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 그건 정말 쉽지 않아. 그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친구인 거야.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은 이제 멘토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뭐 형 누나가 있다, 아니면 뭐 좀 친한 뭐 사촌이 있어서 나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 흔치는 않지. 그래서 대부분 그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게 학원이란 말이야, 학원. 근데 이것도 학원마다 다른데 수업만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정말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강사는 내가 당황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보통은 자기 수업하고 뭐 숙제 내주고 끝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라라고 뭔가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필요하면은 면담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결과가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아.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고의가 됐어.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떠냐? 지금 너네가 한 학기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거의 이때 2배예요. 2배. 이때는 더 바빠. 심지어 과목 수도 늘어나잖아. 선택 과목을 했으니까. 이때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2개였는데 이때는 4과목이야. 선택 과목을 하니까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수행 효과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2학년 때야말로 사실 학교 활동의 절정기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학교 활동이 제일 빡센 기간이야. 근데 시험 범위는 거의 2배야. 과목마다. 과목은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미치는 거야. 이때 진짜로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시간은 줄어들었어. 근데 점수는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적게 하면서 성적은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거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팍팍팍 떨어지는 거야. 이때 엄청 많이 떨어져. 1학기 때. 실제로 고1 때 보통 고1 1학기 때가 애들 성적 제일 잘 나오거든. 이때 막 1, 2등 받던 애들도 이때가 막 3, 4등도 받고 막 이러는 거야. 성적이 죄다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고2 한 학기가 끝났어.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세 학기 시험을 봤잖아. 세 학기 시험 봤는데 내가 대충 등급이 한 5, 6등으로 나와. 세 학기 봤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정시간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은 뭘 생각하고 정시간이라고 보는 걸까? 일단 수능까지 1년이 좀 넘게 남았다. 그럼 내가 1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럼 내가 좀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수시로 이미 답이 없다. 대부분 애들의 생각이 이거거든. 근데 그 생각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일단 틀린 게 뭐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라.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이야. 한 달 뒤에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놈들이 1년 넘게 남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이 돼? 야, 한 달 뒤에 보는 시험도 열심히 안 하는데 1년 뒤에 보는 시험을 열심히 한다고? 심지어 얘는 시험 범위도 없어요. 시험 범위라는 게 없잖아. 아니,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에서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공부해야겠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시험 범위도 없는 수능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데? 계획대로 할 거라고? 그게 가능한 친구였다면 이미 내신 성적이 잘 나왔어요.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어. 대부분.
시간 많으니까 1년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인서울 갈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아니, 니네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냐? 니네도? 한 번쯤은 해볼만 하잖아, 이런 생각.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다 인서울 가지. 개나 소나 다 인서울 가지. 애들이 막 왜 그 수능에서 좌절하고 왜 재수하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2학년 2학기 당연히 조짐이다. 이제 3학년 1학기 됐어. 고3 됐어. 이제 고3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스멀스멀 막 이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고3이라는 이 중압감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감정인데 되게 불안해 뭔가. 항상 불안해 고3. 마음은 불안한데 근데 하기는 싫어. 딱 이거야, 딱 이거.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불안하거든.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라는 걸 알아. 근데 안 해. 근데 안 해. 그럼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별게 없어. 그냥 귀찮아서요. 그냥 귀찮아서. 공부라는 거는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하면은 뭔가 이제 뭐 레벨업을 하고 이러면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데 공부는 그렇진 않잖아. 공부는 언제나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언제나 최소 6개월 뒤에 결과가 발현되거든. 최소. 지금 한 것들이 6개월 뒤에 나오는 거야. 이제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6개월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3 때도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냥 똑같이 하다가 또 조지는 거예요. 이제 1학기 조지고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제 슬슬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9월달 됐어. 그럼 이제 마음이 불안할 거야. 수능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이면 끝낼 수 있을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자. 수능 2달 끝내기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하면 누가 미쳤다고 고1 때부터 열심히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수능을 2달 만에 끝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닌데 수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 수능 조져.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20살이 됐어. 나 수능을 봤는데 수능 조졌어. 12월 달에 이제 성적표 나오니까 이걸로는 이제 답이 없구나.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자대, 전문대 여기 말고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제 20살 돼. 그럼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냐면요. 이때 재수를 나오나. 좀 정말 빠른 애들은 군대를 나오나 남학생. 아니면 아이들이 대학을 포기하거나. 대학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루트는 좀 달라져요. 이제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그냥 이제 뭐 그냥 놀기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이제 보통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20살이 됐잖아. 니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 20살 딱 됐어. 1월이야. 1월 20살이야. 그럼 니네 뭐 할 거야? 당연히 술 마시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국룰이야 이거는. 국룰이야 이제 민증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같다가 이제 라페스타나 저기 어디냐? 아니 홍대가 아니고 뭐 홍대까지 가 여기를.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요즘 애들이 많이 가더라고. 어딘지 까먹었다. 거기. 어쨌든 거기 가고 친구들이랑 가고 야 막 짠 하면서 이제 막 술 막 처음 마셔보고 술집 가고 막 민증 막 이렇게 내리면서 이거 하러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1월, 2월에 1월 달에 그렇게 막 몰아봐. 너무 재밌어. 밤에 이렇게 모여갖고 막 친구들이랑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막 이제 막 얘기하고 이제 막 대학교 먼저 얘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겁나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빠져서 이제 그 허감한 술만 먹는 거야. 술 먹고 게임하고 얼마나 재밌냐. PC방 가고 애들이랑 뭐라고 그리고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가고 이제 술 마시고 얼마나 재밌어. 이거를 이제 2달 동안 하는 거야. 2달 동안 해. 물론 이제 뭐 이제 정시 뭐 쓰긴 하겠죠. 근데 정시 써봤자 다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나 재수할 거야. 근데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나 그래도 좀 쉬어야지. 나 좀 이제 뭐 술 먹는 거 같다 뭐라고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상은 어때요? 쥐뿔 고등학교 때 고생한 것도 없어. 근데 대우만 해달라 이거야. 엄마한테 가갖고. 그래서 2달 동안 신나게 놀아제껴. 나 이제 3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재수해야지. 되겠냐고. 2달 동안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2달 동안 쾌락을 누렸는데
3월부터 내가 빡세게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재수를 실패하는 거야. 스타트가 그런 거. 됐어?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 당장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재수는 아니고 얘는 그냥 전문대를 갔어. 전문대를 가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바로 복학은 안 한 거야. 복학 안 하고 이제 뭐 했냐? 알바를 했어. 알바를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근데 알바하면 또 재밌거든. 또 이게 은근히. 알바하면서 알게 되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걔네랑 이제 술 한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게 또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잖아. 대학교 가면. 그게 또 싫어. 그래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만 먹어.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 이제 나이가 한 24 먹었어. 예를 들어서 복학도 안 했어. 알바만 했어. 대학교 갔다 오고. 근데 주변 애들 보면은 좀 빠른 애들은 막 뭐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막 이러고 있어. 막 좋은 대학 가. 이제 거의 졸업반이니까. 아니면 뭐 인턴한다 뭐 한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전문대 지금 1학년 끝난 상태고 이제 전문대 2학년이야. 전문대 2학년인 상태. 그리고 뭐 스펙이라고 할 게 없어. 왜? 알바하면서 놀기만 했으니까. 없는 거야. 나이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해져.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자기 위안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한두 살씩 되는 거.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야 근데 한참 지났잖아 이미. 거의 4년이 지났어. 지금 공부한 지. 머리에 들어오겠냐? 안 들어와.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실제 내 친구가 다녔던 전문대가 3년제였거든. 근데 3년제고 한 학기 남았어. 그러니까 한 학기 다니면 졸업이야. 근데 자퇴했어. 한 학기 남았어. 결국에는 꾸역꾸역 어떻게 했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고 결국엔 자퇴를 한 거야 이 친구가. 그럼 자퇴하고 이제 뭐 했냐? 계속 이제 알바하고 하다가 이제 알바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이가 그때 26인가 그랬는데 아니 나이 26 먹고 알바만 할 수는 없잖아. 나머지 애들 다른 친구들은 막 빠른 애들은 어디 뭐 대기업 취직했다 뭐 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같은 나이에 알바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막 이런저런 데서 일한 거야. 술집에서도 일하고 어디에서도 일하고 막 이제 여러 군데서 일을 했지. 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쭉 이제 나이만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야. 주변 친구들은 이제 슬슬 뭐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리 좀 잡았고 대리니 과장이 어떤 막 이런 거를 막 이제 달기 시작하고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거는 대부분 서비스 직종이에요. 서비스 직종. 서비스 직종도 물론 이제 어떤 타고난 자질이 중요하겠지만 서비스 직종이 사실 경력이 중요한 직종은 아니잖아. 빵년차나 뭐 서비스 5년 했다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야 얘한테. 지금 쌤 나이가 36이거든. 근데 이 친구가 나랑 당연히 나이가 동갑이겠지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냐? 일단 당연히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어.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이 친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내 이 친구랑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애그 친구거든요. 애그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란 말이야. 근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코인 몇 좀 해보다가 이제 돈만 날리고.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왜 내 삶은 이러지? 남편만 하는 거야. 남편만. 세상 탓만 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지금 36이란 말이에요. 36에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방금 전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내가 10분만 얘기할 때 얘기가 들어지네. 지금 내가 내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일반적인 사례. 이게 일반적인 사례. 쌤 친구분이 그냥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서 너네는 안 그럴 것 같지? 너네의 삶은 되게 막 찬란할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가고 내가 좋은 데 가서 막 TV 같은 데서 보고 막 캠퍼스 생활하고 막 이제 중간에 막 군대 갔다 오다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막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어디 막 취직해갖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떻게든 되는 건 없어. 이 사회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어떻게든 된다는 없어요. 집에 뭐 자산이 굉장히 많고 우리 어디 사장이야 회장이야 이러면 이제 큰 문제는 없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그거야말로 특수한 상황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을 가갖고 졸업을 해서 취업 준비해갖고 대기업을 간다. 이게 특수한 거야. 이게 특수한 거야. 이게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야,
인서울에 소위 말하는 일단 인서울만 가려고 하더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 이 상위 10%도 사실 좀 힘들어. 근데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대학교 졸업만 하면 무조건 대기업 취직이 되나? 절대 아니지, 그렇지? 그 중에서도 대학을 갔잖아. 그럼 이미 이 대학교에는 어떤 애들이야? 전국의 상위 10% 애들이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10% 안에 들어야 대기업 취직이 가능한 거야. 이게 근데 일반적이라고 말이 돼요? 10%에 10%가 돼야 되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1%네? 전국의 1%가 되는 게 어떻게 일반적이야? 이거야말로 특수한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대다수 50% 상위 50% 얘네가 일반적인 케이스 아닐까? 상위 50%가 뭔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너네가 사회생활 해본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다 잘 될 수도 있겠지 너네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의 요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얘네가 대학을 잘 가야 된다? 도 물론 맞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대학을 잘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좀 뻔한 얘기인데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뻔한 얘기인데 그냥 뭐가 됐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일단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10 몇 년 하면서 느꼈던 그냥 결론이었어요. 결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쌤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사를 할 때 내가 2010년에 내가 강사를 처음 시작했거든. 그러면은 2010년에 강사할 때 내가 월급 얼마 받았냐면 내가 34만 원 받았어. 월급을 주 6일 근무하는데 34만 원 받아. 야, 편의점 알바보다도 돈을 못 벌었어. 근데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월급을 받고 이제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온 거야. 그 인정을 어디서 받았냐? 우리 학원에서 받았어. 우리 학원에서. 내가 우리 학원에서 근무한 지 5년 반 됐거든 지금. 2018년부터 일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미 우리 학원에 들어올 때는 이미 나는 경력 8년 차였단 말이야. 강사로서. 근데 그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아주 크게 우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크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를 나는 이제 원장님께서 잘 나를 이제 우대해주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측면. 이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대라는 게. 돈을 많이 주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냥 딱 하나야. 딱 하나. 내가 무슨 뭐 스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좋은 걸까지는 아니야. 뭐 내가 뭐 스카이니 무슨 뭐 위치한 약수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벌을 떠나갖고 일단은 그냥 뭐가 됐든 열심히 했어. 다른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3시까지 출근한다? 그럼 난 1시까지 출근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11시에 뭐 10시 반 11시에 퇴근한다? 그럼 난 새벽 2, 3시에 퇴근을 했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집에 이제 애가 있지만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우리 애도. 근데 평일에 지금도 그런데 평일에 애를 못 봐. 왜냐면은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는 얘는 이미 뭐 어린이집 가 있거나 학교 가 있고 내가 퇴근할 때는 얘는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를 일주일 내내 볼 수가 없는 거야. 자는 모습밖에 못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생활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잘 돼야 우리 처자식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 나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봤던 그 뭐랄까 그 경험치가 내 몸속에 남아있거든.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해봤고 내가 평생 살면서 공부를 기준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가 3번이거든. 3번 고1 때, 고3 때 그리고 저기 언제냐 22살 때 딱 이렇게 3번 있어. 3번 이때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인데 이때는 진짜 어땠냐면은 특히 22살 때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진짜 잠자는 시간이랑 씻는 시간 있잖아. 이 2시간을 빼고는 다 공부만 했어. 내가 씻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잠자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공부했어, 진짜. 밥 먹을 때, 똥 쌀 때, 뭐 어디 뭐 저기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단어장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진짜 공부하는 시간 따지면 잠자는 시간, 씻는 시간을 빼면은 하루에 18시간 정도는 공부만 한 거야. 그렇게 1년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엄청 힘들다까지는 아니게 된 거야. 왜냐면 내가 이미 열심히 해본 그 경험치가 녹아져 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학생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끈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내가 좀 많이 느꼈어. 미디어 세대 뭐 쇼츠가 유행하고 막 영상을 짧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뭔가 긴 템포로 가져가는 거에 되게 약한 거야. 요즘 세대들이. 그러니까 세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사회가 이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은 뭔가 우직하고 끈기 있게 하는 걸 잘 못해. 요즘 학생들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쉽게 실증나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너네가 아 진짜 내가 끈기 있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은 그게 이제 유니크해지는 거야. 그게 유니크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너네가 당장 지금 성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마느냐 당연히 중요하지. 대학 가는 데 중요하니까. 근데 그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치 있잖아. 그 능력치가 점점점 갈수록 희귀해지거든. 희귀해져. 뭐 요즘 뭐만 하면 뭐 워라벨이니 욜로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소리만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그걸 갖추게 되면은 그게 또한 경쟁력이 되는 거야. 니네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가. 어느 곳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안 반기는 곳은 절대 없거든. 절대 없어. 무조건 반기거든. 근데 나중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지금 니네 입장에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공부밖에 없잖아. 알바할 거야 지금?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를 내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야. 단순히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열심히의 출발은 뭐냐면은 성실도에서 출발하는 거야. 성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숙제가 됐든, 뭐 지각이 됐든, 교재 챙겨오는 게 됐든, 뭐 단어 테스트 결과가 됐든, 그냥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인생이라는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뭐 숙제를 안 했다, 단어 결과가 안 좋다. 이게 뭐 얼마나 비중을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어? 0.00001%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 그거 하나하나라도 열심히 해본다는 이 경험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꼭 너네가 알아뒀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을 좀 길게 써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너네한테 한번 전달을 한 거예요. 좀 너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알겠지? 자, 얘기가 길었으니까 데이비 테스트 피드백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바로 봅시다. 어디 할 차례지? 어디 할 차례냐? 시제 부분까지 했었나? 그때 150쪽에. 우리 다 했던 거 같고. 150이 좀 했었냐? 조동사하고. 기억이 안 나. 우리 2주 전에 했잖아. 수업. 기억 안 나? 니는? 아니 필기되어 있는 거 없어? 네. 152쪽까지? 아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다음 파트를 볼게요. 유닛 2의 명사 대명사 밑줄 부분 보겠습니다. 158쪽. 자. 이게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얘네가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일단 핵심 개념을 이제 필요하면 설명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할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풀이법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일단은 이제 항상 이 유닛별로 보기 전에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썼던 동사 관련어법, 절 관련어법,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지. 고등부에서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어법 사항이 셋 중에 어떤 거냐 이것부터 항상 짚고 넘어갈게. 알았지? 오늘 배우는 유닛 2에 있는 명사 대명사 일치는 기타야. 동사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야, 기타. 그래서 얘를 공통점이 있거든. 일단 여기다가 내가 유닛 2 여기다 안 쓸게. 여기다 쓸게. 여기 대명사 일치가 저거 나왔잖아. 이게 기타에 속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이거를 좀 먼저 써놓을게요. 대명사 일치는 기타에 속하는 어법이고 얘는 포인트가 뭐냐? 해석이야. 우리가 너네가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어법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관계대명사니, 가정법이니, 부정사니, 분사구문이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요, 어법적인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었고 이거를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명사는 그딴 게 없어. 대명사는 그딴 게 없어. 얘는 문제 유형도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법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막 그런 게 없어. 단순해. 왜냐면 대명사 일치의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단수 쓸래 복수 쓸래 문제거든요. 어떤 대명사로 나오든 간에 아래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 대명사 대 관계사, 이 부정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쌤이 말하는 어법의 기준은 뭐라? 고등부에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기준이었잖아.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은 잘 안 나와. 시험에서 출제율이 낮아. 아니 일단 기타잖아. 기타. 내가 전에 뭐라고 했었어?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의 비중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5대 3대 2야. 기준이.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5대 2대 3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내가. 그러니까 기타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야. 근데 기타의 어법이 한두 개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명사도 있고 대동사도 있고 병렬구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도치구문도 있고 형용사 대 부사도 있고 전치사 대 접속사도 있고 비교구문도 있고 엄청 많아. 지금 내가 대충 말했는데 7개 나왔지. 이거 다 합쳐서 30%라고. 이거 다 합쳐서. 근데 동사 관련 어법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지하는 비중이 50%거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30%인데 이 중에서 이거 하나야. 하나. 근데 이게 출제된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 한 10%도 안 된다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어법에서 출제율이 높지가 않다고, 상대적으로. 근데 딱 하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명사에 보면은 이게 책에 좀 아쉬운데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 근데 진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정작 안 써 있어. 이 책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 쓸게. 그냥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상관없어. 둘 다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있을래 댐슬래 이거야. 이게 그냥 제일 많이 나와. 아래 설명 막 여러 가지 나와 있지. 막 여러 가지 있잖아. 표로 막 나와 있잖아. 다 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는 거의 수능에서도 매년 나와.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아주 잘 나오고. 근데 있을래 댐슬래라는 게 이 문제 자체가 엄청난 어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가 단 쓰면 25, 꼭 쓰면 댐 쓴다 이거잖아. 이게 다잖아. 어법적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뭘로 풀어야 돼? 해석으로 푸는 거야. 해석으로. 됐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 문제가 해석으로 푸는 거니까 저학년일 때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얘가. 왜? 해석이 쉬우니까. 해석이 쉬우니까 저학년일 때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고2 2학기쯤 되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따지면 9월, 11월 모의고사 기준인데 이때는 난이도가 어려워.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 그냥 해석 자체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있을래 댐슬래로 되면 애들이 못 풀어.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어려워지는 문제가 바로 요 유형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한다. 결국 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해석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어떤 문제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야? 해석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구문 독해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거다. 세부적인 것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하나 알아볼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겠지? 나머지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 자, 보자. 일단 소유대명사 나와 있는데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 그냥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하지 우리가. 소유격의 명사가 결합된 형태다. 예를 들어서 my eyes야. 그럼 내 눈깔이잖아. 그렇지? 이걸 한 단어로 쓰면 mine,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문제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나와. 이거는 내가 말해주자면 소유대명사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굳이 나온다면은 목적격 슬래 vs
소유 대명사 쓸래 이거예요. 낼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말고 낼 거 없어. 근데 이마저도 잘 안 나와. 이마저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출제율이 낮은 거는 과감하게 설명 그냥 안 할게. 알았지? 이거 내가 설명을 안 하면은 니네가 문제 푸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어차피 잘 안 나와. 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그냥 설명할게. 핵심만 할게. 알았지? 넘어가. 제기대명사 볼게. 이 제기대명사를 니네가 중2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요딴 식으로 이제 뭐 배워. 그래서 뭐 강조용법은 뭐 생략이 되고 이런 거 아마 들어는 봤을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예를 갖고 무슨 뭐 by oneself 혼자서, 뭐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뭐 help oneself to 뭐에게 대접하다, 뭐 마음껏 먹다, 뭐 이런 걸 막 암기하는 걸 이제 배우거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제기대명사는 이제 일단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도 보통은 목적격 쓸래, vs 제기대명사 쓸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 제기대명사가 뭔지 모를 테니까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셀프 붙는 애 말하는 거야. 셀프 붙는 애. 뭐 myself, 뭐 himself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제기대명사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사용해야 돼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지, 뭐 제기용법, 강조용법, 뭐 관용표, 뭐 어쩌고저쩌고 중2 때 배웠던 거 있잖아. 그냥 다 까먹어도 돼. 다 몰라도 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I killed me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나를 죽였다. 우리말로 그럴 때 보이죠? 틀렸어요. 잘못된 문제잖아. 어떻게 써야 되냐? myself 써요.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거든. 자, 내가 하나 더 써볼게. 예를 들어서 he라고 써볼게. 이거를 주어를. He killed him. He killed himself.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어법적으로 뭐가 맞냐? 둘 다 맞아. 얘는. 아니 얘는 아까 틀렸었는데 얘는 왜 맞지? 봐봐. 지금 여기서 he killed him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를 죽였다 해야 된다. 최근에 막 칼들이 뭐 많잖아. 뉴스 옛날 뜨지? 그치? 어떤 칼든 어떤 A라는 남자가 B라는 이제 지나가는 시민을 죽였다. 이게 he killed him이야. himself는 뭐야? A라는 남자가 A라는 남자 자신을 죽였다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요.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제기대명사야. 즉 봐봐 다시 여기서 I와 me는 어때요? 무조건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아니 나라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I killed me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야. 이해되고 말이지? 나랑 나는 무조건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myself만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he는 어때? he는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를 죽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두 남자가 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다른 인물이면은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는 거고 동일 인물이면은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 선생님, 얘네 둘이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나 지원해? 해석밖에 없는 거야. 됐어? 해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둘이 동일한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대명사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해석이야. 됐어? 그래서 문제 의도가 뭐다? 결국 요거로 나와. 요거로. 근데 내가 여기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라고 했거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걸 좀 지우고.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예를 들어서 self가 나왔다고 쳐볼게. 제기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 주어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근데 오형식 구조로 봐봐. 이렇게 써볼게. 이 오형식 구조, 특히 목적격 보호에는 굉장히 다양한 놈들이 있지.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가 온다고 쳐볼게. 예를 들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뭐 아니면 뭐 ask 목적어 투부정사 엄청 많이 올 수 있지. 그럼 봐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워서 니네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첫 시간에 내가 준동사 설명했었거든. 기억나냐?
준동사잖아. 준동사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도 목적어가 이렇게 왔어. 근데 이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셀프가 왔다고 쳐볼게. 셀프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누구랑 동일인일까? 얘랑